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우리 증시 또 쉬는 날이 하루 껴 있어서 전체적으로 또 어떤 일정들을 봐야 될지 기준점을 잡아보면서 내일장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기대 이상의 악재 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와닿는 한 주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 뭐 금요일 날 많이 밀렸는데도 이런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여파로 보합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대를 보이면서 미국 시간의 선물이 상승하는 데 힘입어서 코스피 또한 불확실성 완화에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추가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많아진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경상에서 트윗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 동정 심리를 높이는 등 민주당의 압박을 가했고, 이러한 트럼프의 행위가 대선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진 점도 민주당의 추가적인 양보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배당 성향이 큰 은행주, 인프라 투자 관련 섹터, 그리고 이제 9월 미국 자동차 판매 양호한 결과 나오면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제 중국 황금연을 감안해서 화장품 섹터 등이 오늘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병상에서 여러 가지의 이런 행정 처리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픈 와중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행정명령, 그러니까 히토리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미중 갈등에는 약간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뉴스가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오늘장의 분위기가 이런 악재마저도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휴 동안에 이제 있었던 호재와 악재들을 모두 소화한 하루였는데요.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던 점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모두 우려가 컸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판단했던 것이 코스피도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10월이 들어오면서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될 예정이고, 이제 10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는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 6일 화요일에는 이제 미국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월에는 6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시장은 662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적 확대가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반대로 이제 지난 4년 동안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를 이제 덮어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나 무역 정쟁 반대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실패 이슈로 이를 이제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목요일에는 이제 9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FOMC에는 연준이 이제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당장에 이제 추가적인 계획은 없었던 회의였습니다. 이제 이번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수익률 곡선 통제 등에 대한 이제 내부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목요일에는 중국 9월 차이신 서비스원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다시 늘어난 유럽에 비해서 이제 일단 통제가 된 중국은 유럽과는 다른 경로가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시장은 54.3포인트로 이제 전월 54포인트보다 이제 PMI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일 목요일에 또 OECD 9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속도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과 같은 일부 남유럽 국가는 이미 8월에 이제 반락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빽빽하게 상당히 좀 주요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인 듯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 동안의 절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코스피는 225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상승 요인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하락 요인으로는 경기 개선 시각 의구심,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성장주 투자 심리 약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관련해서 이슈들 말씀드리면, 이제 연휴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1차 대선 토론회,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코로나 4차 부양책 합의 불발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았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는데, 시장은 이러한 악재를 전반적으로 잘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이제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정 공백 우려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는데, 또한 이제 미국 의회가 추가 부양책을 합의하지 못한 채 휴회를 맞이하면서 재정정책 기대감이 약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이 그러한 기대를 이제 소화한 것 같은데, 미국 1차 대선 토론의 결과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이제 이를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릴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도 공화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책 대응에 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시장이 이를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증시 하방 압력으로만 일방적으로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월 둘째 주에는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외적인 불안 이벤트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휴 기간에도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이제 대신 이제 설명해 주다고 있다 볼 수 있는 MSCI EWY 지수도 이제 1% 상승했었는데,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장 실제 이제 상승도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등을 앞두고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월 한 달간 이제 3.1% 상향되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가 실적 전망 상향으로 이제 연결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실시된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 소외 예측 조사가 1117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흥행 또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 경우와 같이 청약에 참여하는 증거금액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연휴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해외발 부정적 뉴스 플로우와 향후 예정된 이제 긍정적 이벤트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당분간 이제 행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코스피 밴드는 220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박스권 흐름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의 후행 지표인 고용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발표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향 수출주인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긍정적 관점 유지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IT 자동차 이렇게 수출 섹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워낙에 예상 밖으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해가지고 주간 예상 밴드 2250에서 2350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밴드 상당히 좀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 동안의 코스피가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밴드를 조금은 또 상향 조정을 좀 해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연간으로는 이제 2450포인트까지 상향을 열어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또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만큼 조금은 이제 밴드를 낮춰서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의 허율연구원 분석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왔고요. 좀 전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이 마치고 나면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빅히트 청약 첫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다고 해요. 첫날인데 10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청약 증거금이 7조 살짝 넘는 금액으로 몰렸습니다. 워낙에 둘째 날에 좀 눈치 보기 하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과연 청약 증거금으로 100조 이상 몰릴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날의 마무리 그 결과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동차 쪽 보자라고 허율연구원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워낙에 강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기아차,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데이터 나와서요. 이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기아차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9월에 판매량은 26만 23대, 전년 대비했을 때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해외하고 내수하고 다 합해서 이 정도인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6만 700여 대 판매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5.3% 감소한 수치지만은 국내에서 내수가 해외 부진을 상당히 잘 상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로 한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 9월 달에 확실히 좀 판매가 양호하게 펼쳐졌구나라는 부분이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도 저희와 함께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